자, 2강 비문학입니다. 환율의 이해입니다. 자, 환율이 무엇이고, 자, 우리가 무역을 할 때, 자, 이때 결국 이 가치가,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전체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유리한 거냐, 아니면 반대의 경우가 유리한 거냐, 아니면 수출과 수입에 따라 이게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단락인데요. 자, 가볼게요. 국제 경제에서 서로 다른 나라끼리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를 하려면 서로 화폐를 바꿔야 하는데 예를 듭니다. 자, 여기 예시단락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상품을 수입할 때 상품의 대금을, 그 비용을 미국 달러로 치러야 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지금 미국 상품을 수입을 하는데 미국에 있는 기업은 당연히 우리의 5만 원, 10만 원짜리 이거 우리나라 원화로 달라고 안 하고 달러로 달라고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달러로 상품 대금을 치르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는데 이때 일정 가격의 달러를 얼마의 원화로 바꿀지 그 비율을 정해야 됩니다. 자, 이때 원화와 달러를 바꾸는 비율, 즉 서로 다른 나라의 화폐를 교환하는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자, 이걸 환율이라고 합니다. 환자가 바꾸란 자, 교환할 때 쓰는 환자예요. 그러니까 교환하는 비율, 그래서 줄여서 자, 이것을 이렇게 환율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었습니다. 미국 돈 1달러를 원화 1,100원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이때 달러 대 원화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야? 1대, 자, 1달러당 1,100원. 그래서 1대 1,100. 자, 이렇게 지금 표시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환율은 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자, 수시로 오르고 내려요. 이게 교환 비율이요. 자, 이것이 그 시장에 이 공급되는 달러나 원화의 그 양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다가 환율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환율이 오르거나 내렸다는 것은 곧 그 나라의 돈의 가치가 올랐거나 또는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달러가 엄청 많이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의 가치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물건의 가격과 똑같아요. 그 시장에 물건이 많으면 그 물건의 가치가 떨어져. 예를 들어 사과가 10년이 들었어. 그럼 그 시장 어디 가도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싸게 팔려고 할 거예요. 그것처럼 그 미국의 달러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어. 그러면 그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자, 밑에 내려가 봅시다. 예를 들어, 자, 여기 달러 대 원화의 환율이 1대 1,100원이었는데, 자, 이게 1대 1,200원으로 올랐다면, 자, 이때 달러의 가치는 1달러당 1,100원에서 1,200원으로 100원이 자, 올랐다 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1,100원만 줘도 1달러를 얻을 수 있는데, 바꿨는데, 지금 우리가 1,200원을 내야지만 1달러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결국 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더 올라갔다는 뜻이야. 그럼 반대로 우리의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거꾸로 말하면 원화의 가치가 달러와에 비해 100원이 결국 떨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환율이 올라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원화가 평가절하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이고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지고 자, 얼마에서 아까 천 이것이 자, 아까 1,100원이었는데 1,000원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1달러니까 1,000원만 줘도 1달러 교환이 가능해요. 그러면 자, 원화의 가치가 이때 이걸 올라가게 되면 이때 원화가 평가 절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이해되시나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원화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달러의 가치가 내려갔을 때 우리 올라가고 반대의 경우 올라가면 내려가고 이 서로 왜? 서로 교환 비율이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떨어질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그 상대 측의 그 달러 가치 여기서 예를 비율하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 원화 가치는 내려가고 반대로 달러의 가치가 내려갈 때 우리 원화 가치가 올라가요. 자, 밑에 외국 돈의 가격인 이 환율은 자, 일반적인 상품의 가격처럼 기본적으로 수요와 그 다음에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외환의 수요 공급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 균형 환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 오른쪽 이렇게 좀 볼까요? 자, 이 수요와 공급 곡선을 여러분 계속 써먹어야 될 건데, 자, 왼쪽은 원달러의 환율이 되겠고요. 가격이라고 보시면 이제 비율, 교환 비율, 그리고 그 달러로 이걸 거래량이 되는데, 자, 여기에 따라 수요는 결국 어떻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요 곡선은 점점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공급량은 늘어나게 되는데, 자, 이때 여기 중간 지점 어디선가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이 생길 겁니다. 자,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균형 환율이 결정되는 지점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것은 수요 또는 공급이 곡선이 계속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차되는 지점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 환율은 계속 여기 바뀌면서 거기에 따라 이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자, 이때 달러를 찾는 사람이 많아? 그럼 달러의 가치는 당연히 어떻게 돼?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서 달러 대 원화의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때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반대로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됐다고 보면 돼요? 달러를 찾는 사람이 적은 거니까 달러의 가치는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듭니다. 외국에 상품이나 금융 자산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자, 그리고 이와 반대로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면, 자, 이번엔 달러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많이 풀려 있어.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서 달러 대 원화의 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와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 그리고 여기 원화의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는 거? 거기에 따라서, 떨어지게 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밑에 만약 우리나라 기업의 상품이나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 어떻게 될까요?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달러로 해서 우리나라 물건을 사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공급이 늘어나 환율은 결국 떨어지게 되면, 자, 아까 이게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 따라서 환율은 떨어지게 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환율은 무역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떨어지면 보통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은 어떻게 된다?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원래 1달러가 1,200원이었는데, 자, 1달러를 1,100원만 줘도 우리가 교환을 해준대요. 그럼 이렇게 되면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때 수입이 늘어난다고 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가? 자, 수입이 늘어납니다. 수출은 줄어들겠네요. 자, 예를 들어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업자들이 미국 시장에 상품을 수출해 벌어들인 달러화를 원화로 돈을 바꿨을 때 정전보다 적은 돈밖에 손에 넣을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수출업자들은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출 상품의 달러화 표시 가격을 인상하게 되겠죠. 달러를 그런 상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되면. 자, 다시 갑시다. 자, 이렇게 환율이 떨어진다는 건 달러와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자, 수출과 수입이 있을 때, 자, 수입이 외려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왜? 수출은 내가 물건을 지금 수출을 했어. 그런데 그것을 우리 원화로 다시 바꿨더니 옛날 1,200원을 주더니 1,100원밖에 안 준대.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적어지기 때문에 수출은 줄어들게 되고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수입업자들은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달러의 가치가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 상품 가격을 올리게 되는 거죠. 자, 이 가격을 올림으로써 어떻게 되는가? 그만큼의 지금 우리가 이익을 다시 복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 수입업자들은 주문량을 줄이게 되면서 자, 지금 수출이 거꾸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수입업자 입장에서는요.
환율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입 상품의 워낙 환산 가격이 그만큼 싸지게 되므로 수입을 늘린다. 달리하게 하면 이전보다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아까는 우리가 200원이었다면 자 이것을 1,100원만 줘도 살 수 있게 되니까 그러므로 수입을 늘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달러와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수출보다는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자 환율의 변동은 자, 상품이나 서비스의 국제 거래뿐만 아니라 자, 여기 있는 증권이나 그다음에 우리 외환 자체에 그 국제 거래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대요. 자, 여기 있는 증권이 뭔지 알죠? 자, 여기가 우리 어떤 여러 가지 그 가격 재산권을 표시한 어떤 권리의 어떤 행사인데 자, 우리가 어떤 채권이나 여기 있는 수표 자, 이런 것들도 다 뭐가 되는 거야. 자, 이런 게 바로 여기 있는 증권이 됩니다. 자, 또는 여러 가지 외환이 있죠? 자,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워음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런 어떤 자체의 국제 거래에도 영향을 줌으로써, 자, 국제 수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국제 수지라는 것은, 자, 이것이 우리가 무역이나 이걸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과연 이익이 더 많이 발생했냐, 아니면 그만큼 손해가 많이 발생했는지. 수입과 지출 같은 거의 어떤 변화량을 따지는 게 바로 국제 수지. 때로는 산업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떤 우리가 계속해서 뭐 달러의 가치, 원화의 어떤 가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올라 있는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이때 우리가 계속 수출 내지 수입 중에 어떤 게 유리한지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산업 구조도 변할 수밖에 없어. 자, 그리고 국내 물가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자, 환율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외화 보유액을 늘리는 등 자,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달러를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 중앙은행에 딱 갖고 있어.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원화만 갖고 있다 보면 나중에 이런 문제, 외화 보유액이 줄기 때문에 환율에 급격하게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수가 없는 거지. 대처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도록 할게요.